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뉴가바 11월 2주차에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뉴캐슬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세비야에서 활약 중인 센터백 로익 바데입니다. 그는 오른발잡이이며 191cm라는 준수한 피지컬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임에도 유럽 5대 리그에서의 경험은 많이 쌓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재능이 넘쳐나는 프랑스 대표팀으로 소집될 정도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선수를 노리고 있는 구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캐슬 외에도 리버풀과 바르셀로나가 이 선수를 출시 중입니다. 게다가 이 선수의 영입 가능성도 약간은 의문입니다.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미 2천만 유로 상당의 제안을 두 차례 거절했으며 최근 2029년까지 재계약도 맺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6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비싼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현재 세비야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이아웃보다 낮은 가격에 제안을 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라질 리그의 코린치안스에서 공격수로 활약 중인 유리 아우베르투입니다. 그의 나이는 23살이며 183cm 신장의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브라질에서 통산 52경기에 출전해 25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매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브라질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구단들도 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유럽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외 리그에서 뛴 경험은 제니트에서 잠깐 뛰었던 것이 전부입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바로 유럽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리옹에서 활약 중인 라얀 셰르키입니다. 그는 현재 21살로 어린 나이이지만 워낙 어릴 때부터 이름이 알려졌던 선수라서 해외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양발잡이 선수입니다. 그는 공을 잡고 드리블할 때 돋보이는 선수이며 플레이 메이킹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때 그의 태도에 대해서 악평이 있었지만 와전된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프랑스의 연령별 대표팀을 거의 차례대로 경험했을 정도로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도 프랑스 리그에서 넘어온 폴 미첼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최근 계약을 연장했지만 2026년까지이고 팀이 오랜 기간 잡아두기 위해서 연장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벌리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 제임스 트래포드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링크가 뜨고 있는데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잉글랜드의 연령별 대표팀을 거의 차례대로 경험하고 있는 22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추후에 잉글랜드 수문장을 맡길 후보로 언급되긴 하지만 아직 어린 만큼 미숙한 모습도 종종 보입니다. 선방 능력만큼은 우리 팀의 수문장인 닉 포프에게 아직 밀리지만 발밑 능력만큼은 이 선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닉 포프의 가장 큰 단점이 킥인데 트래포드의 킥 능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닉 포프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세대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팀의 골키퍼들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이적 시장에서 1위 꼬였다고는 하지만 1군에 등록된 골키퍼가 무려 5명입니다. 영입도 영입이지만 반드시 정리도 하기를 바랍니다. 뉴캐슬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카데미 수석 분석가 루크 딕슨을 영입했습니다. 맨유에서 5년간 일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뉴캐슬의 팬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팀에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 바로 합류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유의 디렉터인 댄 애쉬워스가 그에게 가드닝 리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드닝 리브란 어떤 사람이 퇴직했을 때 바로 경쟁 회사로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루크 딕슨은 다음 달이 되어야 우리 팀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뉴캐슬이 과거에 먼저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댄 애쉬워스는 원래 우리 팀의 스포팅 디렉터였습니다. 하지만 에디 하우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고 안 좋게 팀을 떠나 맨유로 이적했습니다. 게다가 나가는 과정마저도 좋지 않았습니다. 댄 애쉬워스가 맨유와 협상한 것은 올해 2월이지만 우리 팀이 그에게 가드닝 리브를 부과해서 7월이 되어서야 맨유로 합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은 지난 일에 대한 맨유와 댄 애쉬워스의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은 방식으로 한 번씩 주고받았지만 두 팀의 관계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371일 만에 복귀한 메타겟입니다. 작년 11월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작해서 최근까지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메타겟이 드디어 훈련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폼이 얼마나 회복될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팀은 리그컵도 순항 중이기 때문에 스쿼드에 기용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 추가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팀의 전문 왼쪽 풀백은 루이스 올 한 명뿐입니다. 로이드 켈리와 댄번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한 것이지 주 포지션은 아니니까요. 하루빨리 폼을 회복해서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제이콥 머피입니다. 다가오는 노팅엄 경기에 맞춰서 복귀한다고 합니다. 지난 아스날전은 앤서니 고든이 우잉으로 나오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는데요. 현재 폼이 좋은 노팅엄을 상대로 선발 명단이 어떻게 구성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앤서니 고든이 우잉으로 나오는 게 팀 성적에는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주는 A매치 기간입니다. 그에 맞춰서 잉글랜드가 소집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축하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팀의 루이스 홀 선수가 처음으로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에 소집되었습니다. 루이스 홀은 지금까지 연령별 대표팀에서 쭉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정석대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의 왼쪽 풀백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기에 출전까지 해서 좋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앤서니 고든도 꾸준히 소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까지 계속 소집되던 닉 포프가 이번에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잉글랜드에서도 슬슬 골키퍼의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A매치에 소집되지 않는 선수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훈련을 떠난다고 합니다. 바로 호날두의 소속팀인 알 나스르의 홈구장에서 훈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곳은 날씨도 따뜻하고 시설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먼 길 가는 김에 우리 팀의 알미론이나 칼럼 윌슨 같은 선수들 판매를 위한 영업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이 카라바오컵 16강전에서 첼시를 꺾고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8강전 대진과 정확한 일정까지 나와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팀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19일 오전 4시 45분에 브렌트포드와 홈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전체 대진을 보면 우리 팀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아무리 카라바오컵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우리 팀은 유럽 대항전도 안 나가고 8강까지 온 이상 우승을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상은 아니지만 2명의 우리 팀 선수가 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루이스 홀이 지난 아스날전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부터 이번 잉글랜드 대표팀 소집까지 루이스 홀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 요즘입니다. 쭉쭉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닉 포프가 프리미어리그 200경기 출전을 달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그것을 증명하는 작은 상을 받았습니다. 기념적인 것은 우리 팀의 레전드 골키퍼인 셰이 기분이 직접 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팀에서 그 베테랑의 면모를 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팀의 감독인 에디 하우가 2021년 11월 8일에 부임하고 오늘로써 팀을 맡은 지 딱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디 하우와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는 21-22 시즌 중도에 부임해서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시즌 무려 4위로 마무리하며 팀을 챔스에 진출시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비록 챔스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리그 성적은 7위로 어느 정도 유지시킵니다. 약간의 개수 차이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에디 하우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임하기 전까지 뉴캐슬은 중하위권을 전전하던 팀이었습니다. 물론 오일먼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덕도 있겠지만 중하위권 팀의 중도 부임 이후 다음 시즌에 바로 챔스에 진출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인지 팬들의 기대치도 높아졌고 요즘에 에디 하우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평가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팀 내부에서 변화도 많이 생기고 있고 에디 하우에게도 왠지 이번 시즌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즌 다시 한번 22-23 시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4주차 영상에서는 다음 시즌의 홈 유니폼 예상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음 시즌 어웨이 유니폼의 예상 소식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보시는 것처럼 97-98 시즌 어웨이 유니폼을 리메이크한 디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축구계에서는 과거 유니폼을 리메이크하는 것이 유행인데요. 이번 시즌 우리 팀의 어웨이 유니폼도 95-96 시즌의 어웨이 유니폼을 리메이크한 디자인입니다. 사진상으로는 잘 리메이크한다면 이쁜 유니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